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 에사우의 고집. 에사우가 부모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를 합니다. 에사우는 왜 그런 행동을 한 것인가? 고집 때문입니다. 고집을 심리학에서는 사적 논리라고 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서로가 존중하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성장하는 특질을 가집니다. 그런데 사적 논리가 강한 사람들, 고집이 센 사람들은 대화를 할 줄 모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지를 않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도 나중에 결론은 자기 식대로 이끌어 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사적 논리가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적 논리가 형성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심리학자 아들러는 사적 논리는 초기 기억에서 형성된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경험이 사적 논리의 밑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현재에 살지만 결정적인 선택은 과거의 기억에 근거한 사적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을 하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사적 논리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기에 고집이 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사우의 경우 자기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좋지 않은 사적 논리를 형성하게 된 것이 청개구리 같은 인생을 살게 된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에사우와 같은 사적 논리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이야말로 세상 물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며 삽니다. 이들은 이상주의자들을 현실감이 없는 사람이라느니 몽상가라느니 하면서 비웃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만 꾸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현실주의자란 두 발을 땅에 딛고 매일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상주의자가 철없는 사람들의 삶이라면 현실주의자야말로 똑똑하고 어른스런 사람들의 삶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즉, 자기들 같은 현실주의자들은 세상 물정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고 이상주의자들은 세상 물정 모르는 천둥 벌거숭이들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 한계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은 획일적이고 단순하며 미래에 대한 비전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지극히 이기적이어서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절름발이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옛 현인들은 이상주의자로 사는 것이 진정한 현실주의적인 삶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더 높은 이상과 소명을 가져야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연한 이상이 아니라 평생의 목적을 가지고 매일의 생활에서 구체적인 의미를 찾는 이상주의자가 진정한 이상주의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위대한 인간들은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목적, 목표는 사람들에게 방향 감각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활동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흩어진 조각과 같았던 삶을 하나로 통합하고 인생을 위대한 걸작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자기 인생의 목적을 찾았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에서 더 위대한 결실을 맺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현실주의자들의 박해에도 굴하지 않았던 것이고 꿋꿋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에사우의 삶의 결실이 작았던 것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고집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에사우는 이중구조라는 또 다른 문제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중구조란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가 좋지 않게 형성이 되어서 감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중구조에 걸리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에사우가 산으로 들로 사냥을 다닌 것은 바로 이중구조의 답답함에서 헤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중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관계 맺기를 통한 행복을 얻는 것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보다 혼자 지내려고 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괴팍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심리학자 셀리그먼은 수백 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반적으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지는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스스로 아주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사회적 삶을 살고 있는데 이들은 늘 주변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행복 지수가 대체로 낮았다는 것이지요. 에사우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셀리그먼은 진정한 행복과 삶의 만족은 인격의 형성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합니다. 인격은 모든 문화와 시대의 문학작품 속에서 발견되는 덕목으로서 지혜, 지식, 용기, 사랑, 인간성, 정의, 기질, 영성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집니다. 독창성, 용기, 청렴, 성실, 친절, 정의로움과 같은 개인적 강점을 가꾸고 개발하면 이러한 덕목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인격 개념은 낡고 비과학적인 사상으로 몰려 심리학자의 관심 밖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셀리그먼은 인격적 특성이나 개인의 감정은 모두 측정과 습득이 가능하며 따라서 심리학 연구의 주제로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말합니다. 셀리그먼의 주장은 에사우의 경우를 볼 때 맞는 말이라 생각됩니다. 좋은 품성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좋은 품성을 갖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자기 존재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켄 윌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끝없는 대우주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우주로부터 삶의 의미와 감각과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보면서 끝없이 이어지는 이 무한한 우주 속에서 왜 내가 이곳에 서 있게 되었는가 하고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의 인생에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주 속에 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 만물과의 연결 감각을 의미하는데 하나의 큰 우주 수준의 생명의 작용이 있고 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무, 꽃, 새 등의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큰 근원적 생명이 차례로 구체적인 모습을 낳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인간은 우주라고 부르는 전체의 일부이며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남는 일부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사고다. 감정을 다른 것으로부터 분리된 것처럼 경험하지만 이는 일종의 착각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깊게 새겨들을 이야기입니다.